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7번째 이야기. 오주로 가는 여행. 도로시 일행은 숲을 벗어나지 못하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다. 근처에 집이라고는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는 밤이슬을 막아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양철 나무꾼이 땔감을 잔뜩 준비해서 도로시는 커다란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다. 따뜻한 불가에 둘러앉으니 쓸쓸한 마음이 한결 위로가 되었다. 도로시와 토토는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었다. 내일부터는 어디서 빵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숲속으로 가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올게. 그걸 불에 구워 먹으면 될 거야. 도로시는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불에 구운 걸 더 좋아하겠지. 사슴 한 마리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텐데.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양철 나무꾼이 사정했다. 너가 가엾은 사슴을 죽인다면 나는 틀림없이 울고 말 거야. 그럼 또다시 내 턱이 녹슬어 버릴 거라고. 그러자 사자는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 혼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무도 사자의 저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사자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허수아비는 도토리가 잔뜩 열린 나무를 찾아내어 도로시의 바구니에 도토리를 가득 담아주었다. 이제 한동안은 굶주리지 않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도토리를 줍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헝겊으로 만든 허수아비의 손가락은 너무 힘이 없었고 도토리는 몹시 작았기 때문에 바구니 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것이 더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바구니에 도토리를 주워 담았다. 허수아비는 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혹시라도 불꽃이 튀어서 지푸라기에 옮겨 붙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허수아비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서서 불 옆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았다. 딱 한 번 도로시가 잠이 든 것을 보고 마른 나뭇잎으로 덮어주기 위해 다가왔을 뿐이었다. 덕분에 도로시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따뜻하고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었다. 아침이 되자 도로시는 시냇물에 얼굴을 씻고 서둘러 에메랄드 씨를 향해 걸어갔다. 이날은 도로시 일행에게 특별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 다시 여행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못 되어서 길이 끊기고 넓은 계곡이 앞을 가로막았다. 끊어진 길은 건너편 숲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시 일행은 계곡 가장자리까지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지만 계곡은 너무나 깊고 넓었다. 게다가 바닥에는 커다랗고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기어 내려가려고 해도
너무 가팔라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잠깐 동안 여기서 그들의 여행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하면 좋아? 도로시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사자는 털이 수북한 몸을 흔들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허수아비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날아서 갈 수 없는 건 확실해. 그렇다고 저 깊은 계곡을 기어 내려갈 수도 없어. 결국 이 계곡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서 걸음을 멈춰야만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저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겁쟁이 사자가 마음속으로 거리를 재어본 후에 말했다. 그렇다면 잘 됐다. 허수아비가 박수를 쳤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네 등에 태우고 건너뛰면 되잖아. 좋아, 한번 해볼게.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올라탈래? 내가 할게. 허수아비가 선뜻 앞으로 나섰다. 혹시라도 너가 저 계곡을 뛰어넘지 못하면 도로시는 죽을지도 모르고 양철 나무꾼은 바위에 부딪혀서 심하게 찌그러질 거야. 하지만 나는 괜찮아. 저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전혀 다칠 염려가 없거든. 사실 나는 저 밑으로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그러니까 어서 내 등에 올라타. 한번 해보자.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허수아비가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계곡의 가장자리까지 걸어가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힘껏 달려서 뛰어넘지 않는 거지? 허수아비가 물었다. 우리 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뛰어넘거든. 사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위로 한번 펄쩍 뛰더니 허공을 가로질러 계곡 반대편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사자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모두 기뻐서 한호성을 질렀다. 허수아비를 땅에 내려놓은 사자는 다시 계곡을 건너왔다. 다음 차례는 도로시였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은 채 사자의 등 뒤로 기어 올라가 한 손으로 사자의 갈기를 꼭 붙잡았다. 순간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시는 벌써 계곡 반대편에 내려와 앉아 있었다. 사자는 또다시 돌아가서 양철 나무꾼을 데리고 왔다. 도로시 일행은 잠깐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사자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몇 번이나 계곡을 건너느라고 몹시 숨이 찼기 때문이었다. 사자는 먼 길을 달려온 개처럼 혀를 길게 내밀고 헉헉거렸다. 건너편 숲은 훨씬 더 울창하고 빽빽했다. 숲속은 마치 한밤중처럼 컴컴하고 으스스했다. 사자가 어느 정도 숨을 돌리자 도로시 일행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말없이 걸어갔다. 모두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어두운 숲속을 통과하여 다시 밝은 햇빛을 볼 수가 있을지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는 그들을 더욱 두렵게 했다. 사자가 나지막한 소리로 이 숲속에는 칼리다가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칼리다가 뭐지? 도로시가 물었다. 그건 괴물이야. 몸은 곰이고 머리는 호랑이지. 사자가 부르르 떨며 대답했다. 그놈들의 발톱은 굉장히 길고 날카로워서 나 같은 것은 마치 내가 토토를 해치우듯이 단숨에 갈갈이 찢어버릴 수가 있다고. 칼리다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너가 무서워할 만도 하구나. 도로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자가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 앞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계곡이 나타났다. 사자는 첫눈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일행은 계곡 앞에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해하고 있었다. 이때 허수아비가 입을 열었다. 여기 계곡 옆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어. 만약 양철 나무꾼이 이 나무를 베어서 계곡 위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누가 들으면 너 머릿속에 지푸라기 대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들어있다고 착각하겠는걸. 사자가 탐복했다. 양철 나무꾼은 당장 일을 시작했다. 그의 도끼는 아주 날카로웠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도 쉽게 베어낼 수가 있었다. 나무가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되자 사자가 나무 위에 커다란 앞발을 올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 계곡 쪽으로 쓰러뜨렸다. 나무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계곡 위로 가로놓였다. 도로시 일행은 기뻐하며 이 이상한 나무다리 위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들 깜짝 놀라 고개를 뒤로 돌렸다. 그리고 공포로 가득한 비명을 질렀다. 두 마리의 커다란 괴물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몸은 곰이고 머리는 호랑이인 괴물이었다. 칼리다야! 겁쟁이 사자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어서 가! 빨리 건너자! 허수아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은 채 제일 먼저 다리를 건너갔다. 다음으로 양철 나무꾼이 건너가고 허수아비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뒤에 남은 사자는 너무 무서웠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 칼리다를 향해 돌아서서 숲이 쩌렁쩌렁하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도로시는 털썩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허수아비도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심지어 사나운 괴물조차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사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자보다 훨씬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두 마리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칼리다는 다시 달려오기 시작했다. 사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계곡을 건너갔다. 그리고 괴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다. 사나운 괴물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무 다리를 건너오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자는 도로시에게 한탄을 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저들의 날카로운 발톱에 갈갈이 찢기고 말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들과 싸워 볼 테니까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에게 계곡에 걸쳐져 있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했다. 나무꾼은 재빨리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칼리다가 거의 다리를 다 건넜을 때 나무가 와지끈 소리를 내면서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흉악하고 끔찍하게 생긴 괴물들도 계곡 바닥에 깔려있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정말 다행이다. 겁쟁이 사자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살 수 있게 되었군. 다들 무사해서 너무 기뻐. 죽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이거든.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 때문에 나는 아직도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쾅쾅 뛰는걸. 나도 두근거리는 심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양철 나무꾼이 서글픈 듯이 한탄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도로시 일행은 이 음침한 숲속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걸어갔기 때문에 도로시는 몹시 지쳐서 자꾸만 뒤처졌다. 결국 도로시는 사자 등에 올라타고 가게 되었다. 앞으로 걸어갈수록 나무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척 다행스럽게 여겼다. 오후가 되자 그들 앞에 갑자기 넓은 강이 나타났다. 물살이 아주 세고 빨랐다. 강 건너편으로 노란 벽돌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강 건너편은 초록색 들판 위에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길 양쪽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잔뜩 열려 있었다. 도로시 일행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도로시가 물었다. 그거야 아주 쉽지. 양철 나무꾼이 우리를 위해 뗏목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걸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잖아. 허수아비가 얼른 대답했다. 나무꾼은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뗏목을 만들었다. 나무꾼이 바쁘게 일을 하는 동안 허수아비는 강둑에서 맛있는 열매가 잔뜩 달려있는 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다. 도로시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하루 종일 도토리 위에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도로시는 잘 익은 과일들을 마음껏 먹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처럼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뗏목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해가 저물어 밤이 될 때까지도 뗏목은 완성되지 않았다. 도로시 일행은 나무 밑에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아침까지 잠을 잤다.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에 도착해서 착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즈는 당장 도로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었다.